2019학년도 수능시험 성적표가 배부되면서 본격적인 입시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여수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 시험지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 남산공원의 개발 방식을 놓고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민간 자본을 유치해 관광형으로 만들자는 주장과 시민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보훈인사 논란을 빚어왔던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상임이사 제도가 재논의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학회는 정관 변경 허가 신청서를 철회하고 보수 지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은 박정주 나로우주센터장을 만나 누리호 시험발사체 발사 성공의 의미를 짚어보고 나로우주센터와 지역발전 연계 방안도 함께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 남산공원의 조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시민과 각계 전문가 약 200명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는데요. 현장에 조희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015년 착공한 여수 남산공원 개발 사업. 지난 10월 1단계인 진입도로와 주차장 조성 공사가 끝났고 2단계인 정상부 개발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자본을 유치해 여수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과 지역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2단계 공사는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수시가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이번 공청회에서도 관광형 개발과 복지형 개발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관광형 개발에 찬성하는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시켜 관광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특례 지원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은 친환경이라는 남만 보고 관광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지역 발전이라는 숲은 보지 못하는 아주 단편적인 시각일 것입니다. 반면 복지형 공원으로 개발하자는 시민들은 분위기에 휩쓸려 민간 자본을 유치해 관광형으로 개발한다면 개발업자들의 배만 불리게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 시민들의 시야 차단으로 인해서 폐쇄감이나 압박감, 생활 이익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발상으로 또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인해 인근 순천과 광양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지역민들도 늘어나고 있다며 남산공원만이라도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암산 남산공원에까지 수려한 경관을 훼손해가며 관광형 랜드마크를 조성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여수의 관광 자원이 부족해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광형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 타 지자체의 추격 등 이중 도전을 받고 있는 여수의 관광은 지속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의 트렌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산공원 개발을 두고 여러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여수시는 내년 초까지 전문기관과 함께 여론조사를 진행해 내년 2월 개발 방식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수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지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지난 6월 기말고사를 앞두고 여수 모 고등학교 3학년 학생 A군이 교사의 컴퓨터에서 세 과목의 시험지를 빼내 시험을 치렀다는 동급생들의 제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야간 자습 시간에 교무실에 들어가 시험지를 몰래 빼냈고 다른 학생에게는 유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학교는 지난 3일 A군의 성적을 0점 처리한 뒤 퇴학 조치했고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통해 여죄를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오늘 2019학년도 수능시험 성적표가 배부되면서 본격적인 입시 일정도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오는 27일까지 수시 모집 일정이 끝나면 29일부터 한 달여 동안 진행되는 정시 모집 기간에 모두 3곳의 일반 대학에 지원할 수 있어 희망대학 전형에 대해 꼼꼼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오는 21일 순천 복성고에서 동부지역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정시 지원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75톤급 액체 엔진을 장착한 시험 발사체가
지난달 28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지난 2013년 나로 발사 이후 나로우주센터에서 들려온 두 번째 낭보였는데요. 데스크 인터뷰 오늘에서는 박정주 나로우주센터장과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개발 과정과 또 이번 시험 발사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3단계로 나누어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체 발사는 3단계 중에 두 번째 단계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75톤급 액체 추진 엔진이 성공적으로 개발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단계인데요. 진입 장벽 중에 가장 높은 단계를 하나 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어지는 1단 개발이나 3단 개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만, 그래도 그 이후 단계들은 어떤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우리가 가지고 연구원들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역사적 현장이 바로 우리 지역에 있다는 데 있어서 우리 지역민들의 자부심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점이 우주 개발에 있어서 나로우주센터의 역할, 또 그 중요성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나로 발사까지는 우리가 발사대만 있었는데, 그 이후에 국산 액체 로켓 엔진을 개발하려고 하니까 거기에도 똑같이 그 대형 시험시설이 많이 필요한데 같은 위치에다가 시험장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공적으로 75톤 엔진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나로우주센터는 우주 발사장, 우주로 나가는 관문인 발사장뿐만 아니라 우주 개발을 하는 가장 최전방의 전초적인 기지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주항공산업의 핵심 시설인 나로우주센터를 이 지역 발전과 연계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나로우주센터가 고흥 지역에 들어서면서 고흥 지역 분들도 많이 이제 그 기대를 많이 갖고 계신데요. 나로우주센터에는 지금 그 항공우주연구원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 해가지고 한 150명 정도의 직원이, 상근 직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상당수의 인원들은 이 현지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느 정도 채용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많은 이제 민간 기업들이 그 로켓을 개발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흥군하고 항공우주연구원하고 지금 과학로켓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런 민간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도록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도 장기적으로 국내 로켓 개발자들이 이런 고흥 지역에 모여서 함께 그 연구하고 함께 일을 하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보훈인사 논란을 빚어왔던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상임이사 제도가 재논의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시의회는 최근 정례회에서 장학회 정관에 따라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당시 이사회가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보수지급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학회는 정관 변경 허가 신청서를 철회하고 보수지급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상임이사제도 역시 이사회에서 운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최근 장학회는 지방선거 당시 허석시장을 돕던 측근을 상임이사로 선임하고 수천만 원의 연봉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을 진행해왔습니다. 전남과 경남 9개 시군으로 구성된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가 여수공항 활성화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오늘 여수시청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여수공항의 국제선 운항 허가와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여수남해간 해저터널 건설에 대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국토부와 환경부 등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장기 방치된 건축물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남부 내륙철도를 조기에 착공해 줄 것을 함께 건의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여수항과 목포항을 중심으로 국제크루즈 관광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관광 상품인 크루즈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세일즈와 선사 초청 팸투어를 올 들어서만 11차례 실시한 데 이어 내년 3월까지 여수항 크루즈 터미널의 입출국 시스템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여수항에서의 입출국 동선을 분리하기 위한 크루즈 복합터미널 신축과 도내 주요 항만의 전용 부도 확충 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한전 공대 설립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공식 기구가 출범했습니다.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종 입지는 내년 1월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설립지원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차관과 광주 전남시도지사, 한전사장 등 모두 12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에너지 산업을 국가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한전공대 설립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라고 하는 게 아주 굉장한 미래 산업의 하나고 또 한국의 혁신 성장을 이끌어가는 주요 동력의 하나여서 이 부분을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할 절실한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한전공대가 들어설 자리는 올해 안에 선정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내년 1월 중으로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입지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3개 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는데 구성위원회는 분야별 인력풀 검증, 기준위원회는 평가 기준 마련, 심사위원회는 후보지 선정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한전공대 설립 지원위는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관계부처나 지자체 간 입장차 조율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도의회가 심의를 거부한 조직 개편안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도교육청은 도의회의 권고를 존중한다면서도 조례 개정안 제출에 동의하지 않은 것에 유감이라며 교육 규칙을 통한 개편은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조례 개정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노조와 마찰을 빚었던 이번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내부 갈등과 부실한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긴급 의안 제출 협의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고흥 출신의 프로레슬러 김일 선수가 2018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으로 선정됐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오늘 국위선양과 한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올해의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으로 프로레슬링의 선구자 김일과 양궁의 김진호 선수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체육회는 국민적 관심과 체육인의 위상 재조명 차원에서 지난 2011년부터 스포츠 영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 호남화력본부와 여수교육지원청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호남화력본부는 여수 상암초등학교와 묘도 분교에 18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협약식에 앞서 발전소 측은 주변 지역인 삼일동과 묘도동 주민 자녀 70여 명에게 4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어젯밤 10시 45분쯤 여수시 화장동의 한 사거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79%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57살 백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백 씨가 사고 이후 50m를 주행한 점을 토대로 도주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까지 경찰의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사고 건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음주운전 사상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고 관련 교통사고 역시 46건으로 48%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이 통과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진보정당이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대법관의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성명서에서 최근 검찰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